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쇼 사회를 맡은 안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창업, 스케일업, 그리고 빅데이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프롭테크 산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득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집요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몇몇 분들은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업계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됐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래서 정말 멋지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경 대표님부터 한번 간략하게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의 김진경 대표입니다. 저희 빅밸류는 부동산 데이터를 가공하고 수집하고 정제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인공지능 자동 시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통 분야의 그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권을 기반으로 한 매출 추정 서비스라든가 입지 분석 서비스, 그리고 건설 개발 분야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핀테크나 또 여기 계신 프롭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없던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뵐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사명을 바꾸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저희 CI 변경과 함께 덱시브의 정념 대표님, 원래 드론 오렌지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주식회사 드론 오렌지, 현재는 덱시브 대표 맡고 있는 정념입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이고요. 현재는 서울, 대구 중심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밀 위치 기반을 토대로 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생성, 가공, 융합한 데이터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유능하신 앞단의 석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데이터들을 공급하고 필요 조건에 의한 데이터들을 또 가공하고 융합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뒷단에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 프로텍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산업 분야에 저희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반대로 제주도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케이스입니다. 네, 세 번째로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랜드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토지의 물리적 환경, 건축 법규,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개발 방법을 알려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꼬마 빌딩을 짓거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이런 소규모 재건축을 원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찾아주고 실행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끝에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2D 건축 도면을 이제 2초 만에 자동으로 3D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한 1000만 호의 아파트 DB를 3D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200 몇십만 호 정도의 맨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한 30만 호 정도 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일반인들 혹은 전문가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수치를 들어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해외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기술 부문 시장 분석 기관인 IDC에서 매년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캡처하고 복사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총량을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수치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측에 따르면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175 제타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저도 제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킬로, 메가, 그다음에 기가, 그다음에 테라, 그다음에 헥타, 엑사, 그다음에 제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10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750회 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빅밸류가 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 자체에서도 빅이 들어간 걸 보면요.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 뭐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처음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금융사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투자 업무를 이제 기관에서 하다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 매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뭐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 구조를 짜고 뭐 대출을 중개하거나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누가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부의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액으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 자산 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기관 투자자 아니면 사실 굉장히 일부의 개인들밖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가 이제 2015년 전후로 해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가 국내에서도 이제 영국이나 미국처럼 개방이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기존의 부동산 또는 투자 금융 시장을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또 필요로 하고 사용을 하게 되겠다라는 점에 저희는 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데이터를 모으고 이거를 정제하고 연결하고 하는 굉장히 그런 오랜 기간의 이제 노력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한 5년여를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 중요성 그리고 이거를 실제 각각의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공간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에 가장 집중화된 그리고 가장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금융 데이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는데 프롭테크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 데이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또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롭테크에서 이제 쓰이는 부동산 데이터라는 게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수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사실 종류하고 범위는 굉장히 많고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서비스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이 수집되고 저장되고 가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핵심 데이터라는 거는 사용자의 목적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수 있냐의 부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떤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매칭하고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두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난의 과정들을 겪었던 느낌이 막 전달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까 그 아파트 평면 데이터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 동호수 데이터들을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한 1,000만 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몇 동 몇 호가 있는지 거기에 뭐 몇 평인지 그리고 뭐 전용부, 공용부, 뭐 토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으다 보니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딱 이렇게 싹 모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단 표제부하고 총괄부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 101호, 102호
1003호, 104호 누가 보더라도 이게 103호인데 이 중간에 이 숫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주택의 구분도 단독 주택, 아파트 이런 것도 아파트가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아파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글자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80% 정도까지 모으는 데는 굉장히 수월했는데 나머지 20%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안 맞으면 뭐 다른 뭐 공시지가 데이터도 보고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뭐 이런 뭐 경매 데이터도 보고 이런 걸 했던 게 굉장히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처음에 이걸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었는데 한 80%까지 하고 나니까 끝까지 하자라는 약간 의지 속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마 다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뭐 저희 같은 아파트를 고민하신 어반베이스에서 아파트 도면을 모으실 때 뭐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2D를 3D로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나서 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면 데이터를 다 변환을 할 거야라고 해서 호기롭게 도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브로셔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일일이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 포털 회사의 그 부동산 담당 임원분이랑 뭐 운이 좋게 이제 연결이 돼서 미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호기롭게 말씀을 드렸던 건 당신들이 이제 이 2D 도면 데이터를 다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이걸 전부 3D로 변환을 해서 그쪽에 API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2D 도면을 3D로 교체를 해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과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가져가봐라 해서 되게 쉽게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3D로 이제 변환을 하고 나니까 이 임원분이 다른데 이제 발령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아무래도 포털이다 보니까 이 API 콜 수가 진짜 수천만 건이 들어올 텐데 저희는 그때 이제 굉장히 시드 단계의 스타트업이었고 이 서버비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50% 정도는 그렇게 구축을 했고 나머지 50%는 거의 이제 CS를 통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몇 마디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의 봉이 김선달처럼 그 숨겨져 있는 많은 술자리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이제 정념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데이터의 어떤 형태일 것 같은데요. 수집하는 과정이 뭐 어떤 뭐 노하우들이 있고 뭐 어떻게 모으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기업은 프롭테크와 사실 연관이 없었던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첫 번째 재선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정밀 고정밀 디지털 트윈으로 3cm 범위 내로 수목 현황들을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위치는 알지만 현장 가서 그 수목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대한 공정 상황들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드렸지만 대규모 개발 단계에서는 그때 신화역사공원이었는데 저희가 위치를 다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들이 그걸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팁스를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현장에서 XR로 위치를 구현해내면 어떨까라는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 단위의 고정밀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그게 이제 뭐 자동차 기업과도 AR 내비게이션 이런 분야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제주도에 있는 전역의 데이터를 센티미터 단위로 만들게 됐죠.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항공 데이터부터 시작돼 지상 측량팀까지 움직이는데 이거는 국방부 제재도 받고요. 국토부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부처에 대한 협의 사항을 거쳐야 됩니다. 산림청도 받아야 되고 자연공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이런 과정들이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생성, 가공,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됐죠. 어떻게 보면 타사들 대비해서는 한 5분의 1의 시간, 인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노하우가 생기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제주도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결국 프로테크 분야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구나를 요청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였었죠. 태양광 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입지 조건을 3차원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고 시행사들이 그렇게 저희 데이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면서 이게 프로테크 쪽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고맙게도 이번에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검증되고 현재는 AI가 지상물에 대한 딥러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토지들은 육지와는 다르게 정말 다양합니다. 예, 정제가 되지 않은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 분석을 하는 툴을 제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고정비 데이터들이 구축이 된다면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더 필요로 한 데이터를 백단에서 요구사항에 맞게끔 공급하는 역할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허들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그런 데이터 취득할 때 행정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항 내에서도 DT를 만들고 관제권 내에서도 관제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이 다 포함해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잘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해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여기 전문 용어 육지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게 맞으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육지 데이터. 네, 네, 네. 그 또 스페이스워크 조정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 데이터화하고 AI를 활용해서 토지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가족 지인에 있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이런 리포트를 받아서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어떤 이제 회사가 추구하고자 풀려는 문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품었던 큰 뜻은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가치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큰 토지들은 전문가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수수료가 크다 보니까 큰 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영한 운용사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다룰 수 있었는데, 작은 땅들, 꼬마 빌딩 같은 작은 땅들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을 봐서 이 작은 문제를 이게 전체는 이제 개수를 모으면 크지만 하나하나는 굉장히 작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은 전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름 스페이스워크도 그러한 곳에서 출발한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처음에 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스페이스는 약간 그 우주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했었는데. 예, 실제로 그 우주 유형이란 뜻이고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맞아요. 화성에서 설계하면 우리가 해야지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시죠, 와서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사실 이제 저희 때 나 때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저희 때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이제 오픈된 공개 데이터도 많아져서 훨씬 더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을 때는 정신없이 모았는데 이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또 관리하고 업데이트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진우 대표님, 그 보통 실내 데이터가 많은데요. 이 데이터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업데이트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네, 주기가 이제 저희가 마이너하게 있는 거는 이제 유저들의 CS로 우리 집이 없어요 하면은 이제 그 집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등록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매크로하게는 그 회사 대 회사로 좀 B2B 데이터 영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 어떤 IT 생태계에서 데이터는 일종의 원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유가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정제를 해서 석유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우리나라 회사의 그 포털 데이터는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 한 4년 전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일본의 포털사들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도면을 제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완전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국내 포털사한테 저희가 영업을 했을 때는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영업을 했더니 굉장히 좀 견제를 하시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좀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고 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난관에 봉착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특산품 중에 그 인삼도 있지만은 K9 자주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K9 자주포를 노르웨이한테 판매를 할 때 고등어로 받았대요. 그래서 고등어? 왜 고등어를 K9 자주포랑 교환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 물물 교환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달러를 팔면 뭐 달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관세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물물 교환은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이익인 모델이고 그 K9 자주포가 그 태국에 팔 때도 치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식자재 중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랑 태국산 치킨이 많은 이유가 K9 자주포 덕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이거다 해서 저희가 일종의 이제 데이터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다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 여기에다가 저희 사이트에 이제 스폰서드 바이 뭐 예를 들면 미쓰비시 스폰서드 바이 뭐 수어모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그걸 클릭했을 때 그쪽 해당 플랫폼으로 저희가 넘겨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굉장히 좀 물 밀려오듯이 거래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 모으는 과정들이 굉장히 사회과학으로 푸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또 여기저기 다 각 회사들이 또 모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충분히 파트너십이나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들을. 또 조성현 대표님 그 업데이트 뭐 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인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뭐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 뭐 다 같이 이제 만드는 것이고 저희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좀 세워놓긴 했었는데요. 첫째는 재현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제 보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상실했을 때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누적해서 저장하면은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내서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을 짜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사실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데이터의 값은 좀 무시무시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내가 영끌까지 한 전 재산 막 이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좀 잘못 나오지 않게 지금 각 단계별로 잘 검수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각 부서 담당자들이 좀 다른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정성 부분이 급하다 보면은 조금 깨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해서 가격이 낮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창업하고 난 이래로 가장 많은 항의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이게 왜 갑자기 값이 떨어졌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 데이터 꽤 많이 쌓였으니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일단 반성, 프로세스 점검, 회고, 다시 다 복구하고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일까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두 모바일로 들어오시고 한 땅만 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주분들이셨구나. 그래서 지주분들이 내 전 재산을 매일 보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다음엔 더 안정성 부분을 더 강화해서 좀 이게 좀 잘못된 값이 나오지 않도록 엄청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자산의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CS의 정도도 단순히 전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찾아오시는 분을 뭐 또 계시고 그래서 뭐 소화기를 비치하시거나 아니면 메타버스의 사무실을 구하시거나 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진경 대표님 어떠세요? 뭐 리소스나 뭐 이런 비용들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자체가 좀 메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인력과 그다음에 그 체계화 그리고 또 산에 입사하신 분들이 빨리 또 여러 가지 뭐 도메인 지식에 적응하실 수 있게끔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이제 부동산 공공 데이터에 관한 뭐 수집 주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개방 일정에 맞춰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또 저희도 경험과 이제 노하우를 쌓고 있고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가장 많이 전화해서 항의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의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틀어지거나 일정이 바뀌거나 뭐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알게 되는 상호 간에 그리고 그런 뭐 서버의 뭐 이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는 조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 이제 민간 데이터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데이터의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데이터, 민간 데이터와 저희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툴을 좀 자동화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민간의 어떤 CS보다 국토부가 연락이 오면 훨씬 더 무섭네요. 이건 소화기보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정연 대표님께 또 여쭤보면 사실 좀 데이터 양도 이게 입체 정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클 것 같고요. 그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민감한 정보도 많아서. 뭐 거기에 대한 보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거기 관련된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시행착오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급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는 노가다를 많이 하거든요. 소위 말해. 그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거의 장비와 기계가 합니다. 원 데이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고도 장비들이 한 번에 반경 30km 이상들을 움직이면서 변화된 구역들만 추출해내죠. 그런 지역적인 구역들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되고요. 다만 이 데이터량 자체가 무거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어느 분야 쪽에서 계속해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축척은 좀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 그 다음에 다른 이제 IDC 센터 쪽 그런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이제 그렇게 데이터는 현재 보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사실 국토부 사무관님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저희 데이터 자체가 워낙 고정밀하다 보니까 현재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저희 데이터가 더 정밀한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늘 말씀드리죠. 사실 정밀한 XR을 현재 구현해 가는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기술들이 더해질 텐데 지금에 있는 198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보안법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고맙게도 사실 국토부와 국정원과 국방부 세 개가 걸쳐져 있습니다. 국정원 산하의 산업보안팀에서 저희 가만히 있는데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데이터 보안 관련된 솔루션부터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문제 저희도 놓치고 있었고 많이 몰랐던 부분들을 국가기관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데이터량이 이제 전국구 데이터를 지금 하면서는 사실 저희 장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다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받고 저희의 파이프라인에 맞게, 규율에 맞게, 규칙에 맞게 데이터 공급받고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비즈니스의 한 축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다오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갈 길은 멀긴 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투자, 더 빠르게 더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국가기관이랑 이제 일을 하려면 그 데이터 보관 저장 장치가 뭐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좀 어려웠나요? 어떤 건가요? 공간정보 데이터 자체는 데이터가 국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 픽스포디와 같이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 때문에 픽스포디가 한국에다가 서버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시 상황이 되면은 고정밀 타겟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고맙게도 이번 달이었죠.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도 핵심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타격을 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의 일환을 저희가 한 축을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만큼 보안성이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예. 대표님 보디가드 같이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 번씩 연락 한번 드려보고 뭐 이렇게 잘 계시는지. 자꾸 넘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시간상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말씀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유지 이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끝으로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미래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서비스에는 얼마나 이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얘기도 잠깐 드리면 저희 최근에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에 관련돼서 위클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함영진 랩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국 단위인 거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이제 관심사는 뭐 내가 살고 있는 단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동, 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데이터들을 리포트를 다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아 이게 저희가 또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조성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스페이스워크가 정말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데이터는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준비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업성 검토, 부동산 개발 검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작은 땅들 그리고 그 작은 개발들의 저희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실제로 현장으로 잇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잇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예를 들면 뭐 꼬마 빌딩 검토 이제 같이 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이런 소규모 재건축을 하시려는 이제 그런 예비 조합원분들이나 조합원분들도 과연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곤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북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검토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구형까지 실행 과정을 돕고 있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미라는 브랜드를 저번 달에 이제 런칭을 해서 내가 가진 낡은 주택이 과연 새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적화해서 그 안내하고 실행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랑 현실이 이어질 수 있을 때 저희 다음 사업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김진경 대표님 또 끝으로 질문을 드리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데이터로 가지고 출발을 하셨고 또 그 영역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스케일업의 데이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사실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결국 각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보다 빠르기도 하고 예상보다 또 늦기도 한 이런 속도로 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여튼 2, 3년 사이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각 기업이나 산업에서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노력들 말 그대로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뭔가 비즈니스란 많은 것들이 공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내부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과 이런 공간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내부의 고객 데이터만 가지고는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얻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동산 데이터, 그다음에 뭐 인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할 경우에는 아직은 내 고객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내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심들을 저희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각 산업에서 그런 DT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이제 진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핵심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념 대표님 뭐 아까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뭐 제주도 위주로 출발해서 이제 정보 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뭐 서울하고 대구도 이제 시작하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기업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뭐 6년 차 좀 넘었는데 투자를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기업이 성장하고 상장을 가고 더 좋은 의미 있게 그러니까 뭐 나누기 위해 성장하려면 저는 이제 주력 사업과 동력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롭테크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돼 있고 정의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생각보다. 과연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로 나갈 것이냐, 글로벌의 시장을 어떻게 타겟으로 갈 것이냐를 저희가 이제 주력 사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장 요건에 맞을 거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전 세계 이제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캘리포니아 영역에 10배씩이 매달 생성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많은 부동산 분야에서 농업 분야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XI 기술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주력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만들기 위한 동력 사업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 사업과 검증은 한국에서의 이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형태, 융합된 형태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해 드려서 저희도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킨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까다롭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요구 조건에 맞게끔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분석돼서 프롭테크에 유의미하게 제공된다라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XR 기술을 더해가지고 계속 캘리포니아 영역마다 보다 10배 이상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각 영역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뭐 투자, 성장 이제 로드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끝으로 또 하진희 대표님 마지막이시니까요. 먼저 뭐 질문은 뭐 데이터 확장성 측면에서 뭐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뭐 조언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 숙제를 받았네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쇼핑의 커머스 관련 데이터도 있을 거고 SNS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즘에 그 IT 관련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중요한 데이터지 내일이 되면은 이제 유즐리스한 데이터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뭐 이제 프롭테크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부 미래에 더 큰 밸류어블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휘발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뭐 데이터가 뭐 부정이 되거나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전부 이제 팩트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누적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일종의 오일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일에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롭테크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1900년대 초반에 중동에서 오일이 터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부 다 이제 포텐셜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시장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산업에서 B2B로 많이 썼고 전쟁 시대 때 그때 좀 많이 썼고 근데 실제 이 오일이 어디에서 터졌냐면 B2C로 넘어갔을 때 터졌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차의 보급화가 됐을 때 그때 오일이 터져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롭테크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프롭테크 데이터가 이제 원유라고 치면은 이 원유를 이제 받아줄 서드 파티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선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로 원자재 단과 서비스 단이 있으면 어디까지 내가 제시를 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 원유 좋아요라고 팔라고 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생태계가 좀 더 밍글링하게 잘 작동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데이터는 크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원유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상에 밸류를 줄 수 있을지 이를테면
자동차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를 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볼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다양하게 좀 되게 린하게 빨리빨리 보여줘서 임팩트를 시장에 계속 때리는 게 그게 시대를 좀 앞당기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잠깐 그 빈살만의 그 모습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계의 오일머니. 네. 우리 모두는 빈살만입니다. 빈살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자리 모셔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 아주 값진 시간이었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프롭테크 업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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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준비된 프로그램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포럼과 함께 한국 부동산 컨소시엄이 만들어 나갈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